연금 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연금이 매달 200만 원 나오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요?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큰 병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시니어에게 아주 흔한 감정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불안이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약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쌓여 있는 그 말 못한 불안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댓글에 나도 그렇다 또는 연금은 나오는데 불안하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이 여러분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불안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 욕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적어도 밤에 혼자 불안해하며 자신을 탓하는 일은 줄어들 겁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연금 들어오는 날은 괜히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통장을 보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조급해집니다. 이상하죠? 돈은 줄지 않았는데 불안은 왜 커질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을 잃을까봐 생각하는 순간에 더 커집니다. 병원 문자 하나만 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직 아픈 것도 아닌데 벌써 계산이 먼저 돌아갑니다.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반갑다가도 혹시 돈 이야기 아닐까 마음 한구석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가 겪는 진짜 현실입니다. 연금이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혹시 큰일이 생기면 이걸로 감당이 될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연금은 안심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몸으로라도 일로라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안은 더 커지고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연금이 없었으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요. 이 말 그냥 푸념처럼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잃을까봐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계산을 합니다.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이 불안은 약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책임을 져온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가족을, 미래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가장 크게 시작될까요? 이른을 넘긴 김성자 여사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달 연금이 200만 원씩 들어오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도 여유 있는 편이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합니다.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했고, 내일도 확인할 겁니다. 돈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73 박정우 어르신은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장을 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을 더하거나 무언가를 바꾸면 됐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향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병원 안내 문자 하나, 뉴스 속 물가 이야기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안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연금,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의 시니어에게 거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안을 더 키우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삼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금보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부담을 주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한 돈인지 아니면 언젠가 자식을 위해 남겨둔 돈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고 딸은 결혼은 했지만 살림이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괜찮다, 알아서 한다.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혹시 갑자기 연락이 오면 어쩌지? 무슨 일 생기면 이 돈으로 감당이 될까? 그래서 불안은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내 노후 걱정보다 자식의 미래가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힘들어도 애들만 잘 되면 괜찮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작 그 말을 하는 본인만 잘 모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보호자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안심이 아니라 책임으로 느껴집니다. 이 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마음을 더 조이게 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책임을 계속 쥐고 있을수록 불안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분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까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정했느냐였습니다.
74 이정자 여사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연금 200만 원, 큰 재산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쓰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자식에게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상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속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 노후 생활비는 내가 쓰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금도 그대로였고 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이 커지지 않게 멈췄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키우지 않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안을 줄인 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자 연금은 책임이 아니라 도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선택이 쉬웠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남는 감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영상의 마지막을 마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 불안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인데도 불안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불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고 집안을 버티고 누군가의 뒷모습이 되어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분일수록 이 불안은 더 조용히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연금 200만 원은 여러분 인생의 평가표가 아닙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가르는 기준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쥐고 살아야 할까? 조금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은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조금 풀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생각 하나쯤은 떠올랐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나도 비슷하다. 오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어르신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한 번의 선택이 더 많은 시니어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가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